안녕하십니까, 정지훈입니다. 새해가 좀 밝았습니다. 25년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시작이 좀 펼쳐지는데요. 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에 좀 손실을 봤던 부분들은 올해 꼭 만회하고 큰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 좀 하시길 바라고요.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계속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연봉을 좀 보게 되면 일단 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짝수회보다는 홀수회가 상당히 좀 시장이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홀수 시장의 흐름들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시장도 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올해도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120개에서를 좀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들은, 연초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그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었죠. 동시효과 때의 2400선을 좀 지켜주다가 동시효과 때 2400을 깨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뭐 이게 좀 찝찝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24년도의 결말은 일단 뭐 PBR 기준으로는 0.84배 정도 수준에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여전히 뭐 시장에 있어서는 비싸다라고 좀 볼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싸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3%좀 빠졌고요. 다우지수는 좀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해외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우선 다우지수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12월 초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중바닥이냐 아니냐, 요게 좀 결정이 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도 일단 뭐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좀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이탈을 하느냐,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것보다는 1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당분간 이 구간대에서 좀 박스권의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좀 넘어서지는 못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61선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과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일단 체력이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 이제 한국의 MSCI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31일 날 0.59%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일단 개파락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24년도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7월 달에 7월 한 11일경인가 있었을 거예요. 외국인 쪽 같은 26조 원대를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결국 24년도가 마무리가 좀 됐을 때는 뭐 1조 3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결국 이 대부분의 물량들은 삼성전자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좀 떨어지는,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 플레이가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은 종목에 좀 집중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연초 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테마 쪽과 종목, 이런 쪽에 있어서의 수익률 게임이 좀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와 종목 쪽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전히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 뭐 어닝 시즌을 좀 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일단 4분기 수출입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출입 데이터를 좀 보게 된다라면 12월 달을 좀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 쪽은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도체도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섹터들도 수출은 좀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변압기, 뭐 이런 쪽도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반도체도 이제 어찌됐든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서서히 좀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반도체 쪽도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뭐 미용 기기라든가 이런 쪽, 기초 화장품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여전히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압기 또한 마찬가지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 이외에 보게 된다면 방산 쪽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조선 쪽이라든가 조선 기자재 이쪽도 수출이 좀 제법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방산 쪽이나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변압기 쪽도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요 부분들은 이쪽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 이제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많은 테마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첫 번째 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제 주말에 나왔던 부분들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삼성 쪽에 있어서의 콜옵션을 좀 행사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들, 뭐 일단 머스크로까지 엮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이미 선취를 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후발주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뭐 협력사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인탑스 같은 거, 뭐 인탑스라든가 아니면 뭐 에브리봇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일단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탄소 포집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일단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탄소 포집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화석연료를 계속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 포집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태경 BK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에콰이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럼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HM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어요. 유상증자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물량이 좀 나와줬겠죠.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한 번쯤에 흐름들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 기술력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양자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양자, 로봇, 그다음에 탄소 뭐 이런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탄소 쪽도 봐야 되고 양자 쪽도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보게 된다라면 이 로봇 쪽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CES가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CES 같은 경우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과 인공지능 뭐 이런 쪽에 있어서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이나 스윙관 쪽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16일까지 좀 진행을 하죠.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도 이슈거리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은 이슈와 테마로 인해서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테마성의 종목군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에콰이가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이 종목만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린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까지도 있을 거예요.
그 그린 케미칼이라든가 아니면 뭐 태경 BK라든가 뭐 이런 쪽도 관련 종목군들이죠.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봇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관련이니까 인탑스도 협력사잖아요. 인탑스라든가 에브리봇, 뭐 아진엑스텍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뭐 삼성 쪽에 진출을 했으니까 LG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로보스타라든가 로보로보라든가 로보티지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지 연계돼서 그런 식으로 좀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눌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 섹터들도 있겠죠. 테마들도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정책주들이라든가 뭐 유리기판 쪽이라든가, 그리고 올해의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엔터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일단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YG엔터 같은 경우도 올해 25년도의 실적은 좀 괜찮을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반 정도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조정을 받고 있겠죠?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61선 부근대에 있어서의 눌림목 자리대를 한번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죠?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조정을 똑같이 받았으니까 이런 쪽은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정책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지금 출산에 대한 부분들이죠. 뭐 꿈비 같은 경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거래량 감소하고 있죠. 거래량 늘어나면 상승을 했다가 거래량 감소하니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꿈비라든가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눌림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제로투 세븐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일단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뮤리팝 같은 경우도 ISC 같은 경우는 일단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강하게 치고 가지는 못하고 있죠. SKC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 눌림목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히로틱스 같은 경우도 SKC와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죠.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눌림목 구간 때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투자, 양산 투자가 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유리기판이 나옴과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주문형 반도체 쪽이죠.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일단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눌림목 주고 있죠. 가온칩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들이니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단 오늘 만약에 시장이 눌리게 된다라면 조정을 활용해서 조금씩 매수를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자체로는 박스권이고 변동성이 좀 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5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결과물이 좀 대부분 모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매주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방송 출연을 이제 고정적으로 하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1시에 시작을 합니다. 11시 시작을 하는데 서울경제에서 이제 방송을 꾸준하게 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11시에 시작하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이제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